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굿모닝 일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미중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불안감이 안도감으로 바뀌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가 0.5%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4%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장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 간밤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역시 기술주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또 언택트 관련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날 전 세계 금융시장을 들썩이게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를 둘러싸고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의 엇갈린 메시지가 금융시장을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만들었었는데요.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무역 합의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언급한 것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다우 선물 지수가 400포인트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우지수 선물 지수거든요. 이 발언이 있을 당시에는 미국 정규장은 끝난 상태였고 선물 지수가 상당한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미국 국채 가격, 또 금 가격이 뛰는 모습, 또 공포 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도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국장의 즉각적인 해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시장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중 무역 합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합의를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나바로 국장 역시 자신의 발언이 문맥상 조금 잘못 전달됐다,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1단계 무역 합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발언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이 발표한 6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구매 관리자 지수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복합 PMI를 보면 46.8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달 37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 전망치보다도 나아졌습니다. 2달 연속 가파른 상승세. 50이 이제 기준선이거든요.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기준선에 거의 근접한 모습. 앞으로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조금 구분해서 보면요. 제조업 PMI는 지난달에 39.8에서 49.6, 거의 50선에 다가선 모습이었고요. 서비스업 PMI도 37.5에서 46.7로 뛰었습니다. 모두 역시 두 서비스업 PMI와 제조업 PMI 모두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PMI는 실물 경제 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관심이 모아졌고 이런 아주 가파른 반등세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역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인 25개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또다시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입원 환자 그리고 양성 진단율이 상승한다면 자택 대피령을 일부 복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최대 권위자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날 미국 하원 코로나19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향후 2주 동안이 이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인 높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 대비 0.9% 내린 배럴당 40.3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40달러 선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유가가 계속해서 오른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미중 무역 합의를 둘러싼 논란도 이날 유가에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0.9% 올라서 온스당 1,78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금값은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역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안도감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1%대 상승, 독일은 2% 넘는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유럽도 이날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또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됐는데 모두 상당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6월 합성 PMI 예비치가 47.5로 나타났는데요. 시장 예상치 40.9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역시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나눠서 봐도 모두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이 0.5% 올랐고 중국은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전날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또 이날 미중 무역 합의에 관련된 뉴스들이 결국은 안도감 쪽으로 연결되면서 아시아 증시를 또 끌어올리는 호재가 됐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 최근 잇따라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과 미중 무역 합의 관련 안도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애플의 고공행진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0.5% 오른 26,156.1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0.43% 오른 3,131.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4% 오른 11,131.37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째 연속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단기 랠리를 펼쳤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경제 지표 개선과 또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이, 또 미중 무역 합의 관련 소식 등에 주목했습니다. 마켓이 발표한 미국의 6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전달보다 개선됐고 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량도 지난 5월 연 67만 6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해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관련해서도 안도감이 형성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안도감으로 시장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 또 유틸리티, 산업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내구 소비재가 1.04% 올라 최대 상승 업종을 기록한 반면 유틸리티는 1.06%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종목별로는 이날도 역시 공룡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애플이 연일 랠리를 펼치면서 이날도 4.3% 급등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도 0.6에서 1.9%가량 올랐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금융주들도 소폭 상승했고요. 2%가량 오른 스냅은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장 랠리를 펼쳐갔습니다. 한편 이날 장 마감 후에 컴퓨터 판매 업체인 델이 VM웨어의 지분 상당수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시간 외 거래에서 두 기업 모두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 주요 종목들의 주목할 만한 뉴스를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간밤 나온 글로벌 기업들과 종목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구글과 관련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올해 미국 내 광고 매출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구글의 올해 미국 내 광고 매출액은 4%, 순 매출액은 5%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의 광고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었고 또 2008년에도 무려 8%의 상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출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구글의 최대 광고주인 여행업계가 코로나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구글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던 익스피디아 같은 대형 여행사들이 규모를 줄였고 또 연말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른 플랫폼의 광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구글의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은 상승을 하겠지만 TV나 지면 광고 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뿐 아니라 광고와 콘텐츠 산업의 변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돼지 실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돼지에게 1차 백신을 접종한 뒤 부스터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백신을 한 번 접종했을 때보다 훨씬 강한 항체 반응이 나타났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스터 백신의 효능을 증명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인체 반응이라며 앞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원숭이 실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올해 말에는 임상시험의 효능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백신 개발 상황과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은 인텔과 관련된 분석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애플이 앞으로 맥 컴퓨터에 인텔의 칩이 아니라 자체 칩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 소식이 인텔에게는 나쁜 소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은 인텔 총 매출의 2에서 4%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애플이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업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애플이 없다면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등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특히 지난 분기에 인텔은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무려 43%의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 더 집중을 한다면 매출과 수익 면에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일에는 0.79% 올랐고 간밤에는 0.26% 제한적인 낙폭으로 59달러 선에서 마감세를 보였는데요. 오히려 인텔이 네트워크나 데이터 분야에서 더 두각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근 금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2년 10월 이후 8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간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10.8달러 상승한 1,756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 1,480달러 선을 기록했었는데 3개월 만에 18%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금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을 대체할 만한 안전자산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금 실물을 사서 직접 보관하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이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금융시장을 들었다 놓은 미중 무역 합의 관련 소식과 향후 시장 영향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어제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미중 무역 합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습니다만 어제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또 관심이 가장 컸던 그런 이슈 바로 미중 무역 합의 파기 관련 그런 발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장 초반에 한국 증시가 한 0.8% 이상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다가 네. 잠깐 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어서 깜짝 놀랐던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 증시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네. 그런 어떤 급격한 변화를 야기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피터 나바로라고 백악관 내에서 가장 매파로 불리는 강경파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지금 백악관 내에서 무역 제조업 국장을 맡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된 핵심적인 실무 책임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분이 이제 미국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정보 당국자들이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발생했다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종료했다라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네.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종료했다라는 표현은 아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질문했던 인터뷰이가 무역 합의가 그럼 폐기된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맞다, 끝났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 발언하고는 달리 무역 합의가 지금 완전히 파기된 것처럼 사실은 이 시장 내에 받아들여졌고요. 예. 그에 따라서 전자거래로 이루어지던 미국 지수 선물, 그러니까 다우지수 선물이 장중에 한꺼번에 400포인트가 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네. 단기에 급격한 V자 계곡을 그리면서 폭락을 했고요. 그에 이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이런 발언이 전해지고 네. 시장에 충격을 받자마자 다시 바로 또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이제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네. 나바로 국장 입장에서도 아차 뭔가 잘못 얘기했구나라고 네.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성명서를 내서 번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본인의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서 인용됐다. 라고 이제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발효되고 있는 1단계 무역 합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라고 사실상 본인의 발언을 부인하는 그런 해명 자료를 냈고요. 재밌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본인의 트위터에 대고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여전히 온전하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바로 국장의 발언 자체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인해버리는 이런 양상을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다우지수 선물 또 아시아 증시가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라면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뻔히 잘 알 텐데 이런 발언을 좀 쉽게 이렇게 내뱉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밑에 내면을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방금 앵커분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분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발언 자체가 일정 부분 과장되거나 또는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미국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관측들을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일정 부분 전문가들은 이게 사실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말실수인 걸 과장해서 그 빙자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쪽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발언 자체를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받아 넘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 길이 굉장히 바쁘다라는 점이 이런 어떤 좌충우돌하는 행보로 나왔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매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적게는 6%포인트, 많게는 10%포인트 정도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존 볼튼, 회고록을 냈던 존 볼튼 이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간밤 뉴스를 보면 인기가 없었던 바이든이 지난 5월에 역대 최대 정치 자금을 모았다라고 이제 뉴스가 전해지듯이 사실은 네. 바이든의 최근 행보가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과정에 굉장히 지금 갈 길이 바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뭔가 외부의 적을 찾아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모멘텀은 사실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때리기밖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예. 어제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스냅백 조항이라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에 들어갔던 조항인데요. 뭐냐면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2천억 달러 이상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네.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중간중간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그 합의 이행 내용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실제 합의와 차이 날 경우에는 예.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합의 조항들이 있거든요. 중간 스냅백. 점검을 해서 예, 예. 그 목표치에 10%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예, 예. 이거는 거의 안 지켜진 거다라는 그렇죠. 판단인 거죠. 그래서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는 예. 그런 어떤 조치를 하는 조항들이 스냅백 조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행을 지금 점검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중간 숫자들이 사실은 조금씩 나올 겁니다. 잠정적인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숫자를 받아본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뉴스에 전해지는 걸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이 합의한 내용의 한 50% 정도만 이행을 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트럼프의 사실상의 속내를 어제 나바로의 발언에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나바로의 발언이 그리고 이게 트럼프와 그리고 참모들의 속내라면, 이 정치적 발언이라면 정말 이 1단계 무역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 뭔가 이걸 깨트리려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예상되기도 하고요. 또 나바로의 어제 인터뷰 속의 발언을 보니까 11월 대선은 뭐 일자리, 중국, 그리고 법과 질서 이 세 가지 이슈로 귀결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미국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런 중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의 파열음이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이 제대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지 그 이행 점검 기간이 다음 주까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이행률이 굉장히 낮은 저조한 네. 수준이다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게 어떤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에 한창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그 결과물로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때와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 경기가 한참 호황을 누리던 분기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3%를 넘어가던 굉장히 호황기였던 반면에 지금은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적인 불안도 굉장히 크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흑백 네.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공책을 펴기는 수월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떤 그 구두로만 계속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구두로 중국을 압박하고 실리를 얻어내는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관세를 1단계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보다는 중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들로 인해서 중국에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더 많은 제품 수입을 끌어내는
조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뭐 이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뭐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중국의 이행률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결국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뭐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그 트럼프는 이번 대선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긋하게 지금 이 사태를 계속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바쁠 게 별로 없다. 네. 미국 상황을 뻔히 알고 트럼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미국산 제품 수입 자체를 크게 늘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이행률이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떤 전 세계적인 경제 봉쇄로 사실은 이유 핑계를 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여전히 경제 봉쇄가 유효한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산 제품 수입이 늘릴 경우에 1월부터 6월까지 저조했던 그 이행률 자체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핑계를 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트럼프만 계속 이제 그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구두로는 계속 중국 때리기가 강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취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재개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또 중국 내 자국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불안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사실 수면 아래로 잠깐 내려가 있었던 홍콩 보안법 관련된 입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이슈까지 같이 불거지면서 6월, 7월 정도는 중국이나 홍콩 증시도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만 전체적인 지수 어떤 수준으로 보면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의 가파른 반등 폭에 비해서 중국, 홍콩은 상대적으로 좀 덜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일정 부분 중국 증시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난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내놨던 사상 최대의 어떤 그 재정 부양책들이 이제 하나 둘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국 정부의 부양 카드와 맞물려서 하반기부터는 증시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6, 7월 조정을 받을 경우에 저가로 주식을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간밤에 시장은 안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투자자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가 매수 같은 투자 기회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 투자자들에 대한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실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는 듯 하다가 다시 최근 일주일간 보면 가파른 순매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전히 환율 변수 자체가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약간 그 불안 양상이 있었지만 이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달러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7원 정도 내려가서 지금 1,208원 정도를 기록을 했지만 네. 여전히 지금 달러는 약세 이후에 다시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는 강세로 돌아서는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 당분간 1,200원 아래 1,100원대까지 내려가기는 굉장히 수월치 않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1,200원대를 유지한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 이익을 기대한 우리 주식의 순매수는 당분간 유입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전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의존한 어떤 수급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증시 자체 위로 상승하는 그런 어떤 동력 자체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펀더멘탈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어제 발표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수출 동향을 보면 네. 지금 한 7.5%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전년 네.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그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어제 받아들여졌는데요. 실제 이제 조업일수, 그러니까 쉬는 날을 제외한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하루 평균 수출은 마이너스 16.2%였거든요. 예. 여전히 두 자릿수 중반대의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수출 자체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중국 수출 자체도 여전히 기대만큼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재현된다거나 그로 인한 위기감 또 이런 것들이 고조될 경우에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반등하는 에너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수급적인 면, 펀더멘탈 면 모두에서 이런 그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 증시에는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전 세계 시장 자체가 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도 계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핵심에는 역시 기술주의 강세, 뭐 간밤에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 막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가려면 역시 그래도 지금 상황에도 기술주에 대한 투자, 뭐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따라서 시장 투자자들은 성장주에 계속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면에서 그럼 성장할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큰 생채기를 낸 상황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뭔가, 업종들은 뭔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당연히 언택트 관련주들 계속 수요가 살아나는 팡으로 대변되는 그런 IT, 대형 IT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또는 시세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팡이라든지 미국의 대형 테크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 에너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나온 부정적인 소식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올 연말까지 미국에 대한 그 다양한 비자들을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비자 발급 네.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미국의 대형 테크 업체들은 한국, 중국, 인도 이런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기술 인력을 또 사실은 수입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회사를 끌어가는 비즈니스를 끌어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신규 인력들의 유입이 차단된다, 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 IT주들이 사실은 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IT 업체들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IT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일방적으로 테크주만 계속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성장 가능한 테크주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지금같이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피곤한 그런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 중심에는 역시 테크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선택, 이슈앤 종목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 한번 큰 출렁임을 보였다가 다시 소폭의 상승세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나스닥 지수 간밤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 장은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미리 주목하면 좋을지 과장님이 선택하신 이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뭐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러웠는데 네. 그중에서도 좀 꿋꿋이 좀 종목들이 좀 오른 그 업종이 있는데 바로 게임줄. 네. 요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제 뭐 그 3N이라고 하죠. 뭐 넥슨, 넷마블, 맨시소프트. 근데 뭐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쿄 시장에 그 상장이 돼 있고 아, 이 3N이라고 하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크게 좀 증가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고 이 3N, 이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시가총액 그 세계사에 합치면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 4위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 외에 뭐 네오이즈, 뭐 베스파 그리고 웹젠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작년 말부터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를 어떤 기폭제로 주가 좀 상승했었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에 뭐 신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활발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또 세계 보건기구에서 네. 이 게임에 대해서 뭐 질병에 대한 얘기 그 질병으로 분류하는 그런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이 게임에 대한 어떤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네. 그다음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여가 활동에 대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게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이죠. 이제 그 NC소프트의 리니지의 3주년 되면서 이제 네. 업데이트가 시작이 돼요. 어. 이러면서 뭐 게임 업체들의 가장 큰 대장주는 뭐 NC소프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네. NC소프트가 어제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게임 업체들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NC소프트의 뭐 3주년이라고 하지만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업데이트죠. 네네. 업데이트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제 유저들한테 굉장히 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현재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일본 도쿄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이 네. 넥슨의 어떤 신작과 어떤 업데이트 부분이 더 활발한 현재 어.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카트라이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번에 모바일이 나왔죠? 네. 네네. 그러면서 이 카트라이더나 그리고 뭐 피파 모바일 아. 모바일의 중점인데 이게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카트라이더 모바일이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파 모바일은 9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뭐 V4까지 합치면은 이 구글 게임 스토어에서 이 넥슨의 그 게임들이 무려 3개나 지금 10위 안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넥슨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NC소프트나 다른 기업들보다도 이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일본에 좀 상장돼 있지만은 지금 넥슨의 지금 시가총액 가치도 지금 크게 좀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 외에 뭐 NC소프트는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자사 게임을 넷마블 특징이 네. NC소프트나 다른 그 게임 업체들이 국내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크다면은 네.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더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제가 좀 그 게임 업체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리는데 각자 다 개성이 있다.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지 부분은 한번 좀 알아보고 해도 재밌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거의 뭐 80개국 이상의 그 게임 스토어에서 100위 안에 항상 자사 게임들을 지금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해외 쪽에서 반응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좀 봐야겠지만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용한 네. 유니버스 스토리를 이제 하반기에 출시를 하게 돼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이제 넷마블의 주가를 키울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으면서 아무튼 게임 업체들 굉장히 좀 요새는 좋습니다. 예. 네, 어제도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과 함께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W게임즈나 웹젠 그리고 썬데이토즈 같은 종목들이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게임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지 과장님이 선택하신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역시 뭐 NC소프트를 얘기해야죠. 네. NC소프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언택트 대장주 3개 종목이 있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 이제 NC소프트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이 코로나 어떤 제2차 미국에서도 지금 제2차 유행을 거의 뭐 확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 언택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우선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지, 뭐 원투, 또 모바일 쪽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네. 지금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2M이 올해 그 하반기 때 출시가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도 신작이 다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NC소프트의 실적은 전혀 개인적으로 의심을 안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 전에 이제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이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추세에서 이쪽에서도 지금 탄탄대로를 네. 걷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지금 120만 원까지 좀 잡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뭐 적용이 되겠지만 이 120만 원까지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글로벌 PER에만 대비했을 때도 12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말씀드린 오늘이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네. 이미 쪽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일평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28억을 2분 이후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NC소프트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잘 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3분기 실적이 기대감이 크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2분기 실적은 원래 게임 업체들이 이제 비수기예요. 네. 비수기이기 때문에 뭐 1분기 대비해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영업이 한 2,414억 정도 나왔는데 네. 아마 2,200억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영업이익이 2,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뭐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뭐 떨어지는 상황인데 주가가 가냐? 왜 가냐? 역시 말씀드렸듯이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아까 봤던 것처럼 어제 국내 상장 게임사 중 최초로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돌파를 했죠. 이제 2분기 실적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하반기 실적 기대감 굉장히 크다는 점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과장님이 선택하신 핵심 공략주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LG생활건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전엔 제가 좀 그 종목들을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신고가 네.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이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추천주를 항상 신고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아니라 이제 좀 바닥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앵커님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LG생활건강의 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수음 오일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나요? 알죠. 굉장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남자이기 때문에 네네. 이 화장품에 대해서 뭐 써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제가 이 LG생활건강의 이런 오나 숨이나 후 같은 이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보다는 굉장히 좀 비싼 네, 맞습니다. 다고 내가 들었는데 네. 하지만 이제 그 이거에 대한 매출 부분은 줄진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 중국의 네. 쪽에서는 이 LG생활건강의 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아무튼 럭셔리 이제 메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우후나 뭐 숨이나 이 오일 같은 그 럭셔리 브랜드가 연간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항상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우선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면세점 매출이 줄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우선 LG생활건강에 대한 이 럭셔리 브랜드는 뭐 중국 쪽에서도 뭐 해외 직구로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 수요는 줄진 않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어서 이 화장품 업체들이 주가가 뭐 코로나 직격탄에 맞은 건 사실인데 네네. 그 중에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생활건강은 좀 실적도 좀 방어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주가도 어제 좀 그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정도의 매수 타임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LG생활건강이 화장품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네네. 생필품도 많이 하잖아요. 뭐 치약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음료나 이런 이 생필품 쪽에서의 이 판매 호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뭐 이 LG생활건강 자체로 봤을 때도 이 재무 구조나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쭉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1분기 때 다른 화장품 업체에 대비해서 방어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뭐 메르스도 그렇고 뭐 사스 때도 그렇고 신종플루 때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 화장품 쪽에서 주춤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생필품 쪽에서의 만회를 해준 구조가 저는 이런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우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입국 제한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나 이 면세점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이제 어제도 4%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라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럭셔리 화장품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혹시 다른 화장품주들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다른 화장품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우 내한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LG생활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나마 좀 온라인 쪽에서 판매 비중이 그나마 높은 이 화장품이 LG생활건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나머지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면세점이나 오프라인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가시권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갇혀 있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유지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다른 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한 그 판매에 대한 부분 좀 제한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네. 업종이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LG생활건강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네. 아시겠지만 이 대장주라고 하지만은 주가가 3월부터 뭐 시장이 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덕을 받지 못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시장이 어떤 순환매 관점으로 갔을 때는 물론 이제 가는 종목들은 가겠지만은 실적이 좋은데 어떤 업황에 대한 환경 때문에 가지 못한 종목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LG생활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업종 내에서도 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은 온라인 부분도 탄탄하고 또 브랜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 군사 도발을 경고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나 또 미중 무역 합의 같은 이슈들이 있는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굿모닝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 앵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